지금 그 30년 전 그 풍납동, 바람 많은 동네 풍납동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얀 13층짜리 건물이 섰습니다. 지금의 눈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왜소하고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는 천병상을 가진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갖고 받으면서 서울중앙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과는 한 명의 재활의학과 의사와 7명의 치료사로 조촐하게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제 8명의 재활의학과 교수를 포함해서 24명의 재활의학과 의사와 64명의 재활팀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서툴기도 했고, 또 집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진을 한 장 찍을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처음으로 찍은 의국원들이 모여서 제대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93년도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전공이었던 유종윤 교수, 그리고 김미정 교수의 그 앳된 모습들 보입니다. 아직 그때는 사실 3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함께 해왔던 30년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롭은 브레인의 디벨롭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의 디벨롭은 그 진에 의해서 프리프로그램된 그 패턴을 따라서 발달을 하게 되겠고, 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 3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포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후에 프로젝토 시기를 거쳐서 시냅토제네시스가 오히려 감소하고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성인 레벨에 15세경에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는 이런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시냅토제네시스의 커넥션이 좀 더 강화가 되겠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는 또 방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과 인버러먼트는 서로 인터랙트를 하면서 브레인 디벨롭을 진행을 이끌어 가게 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초래하는 디벨롭먼탈 디스오더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신영범 교수님 등 여러 교수분들의 연구로 새로운 지인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별을 하면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의 치료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인터벤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도입이 되는 구체적인 치료의 방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소아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은 early intervention, 그리고 좋은 양육, 이런 것들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건 흔히 들은 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브레인 스포트가 3세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 3살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경험을 했었고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들어는 왔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의아심을 갖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아심을 일시에 불식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 시행한 40년에 걸쳐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72년부터 77년 사이에 태어난 사회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11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early intervention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멘탈 스코어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에 될 때까지도 그
격차가 지속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그 컬리지에 그 입학하는 율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30세에 보니까 이 그 취업률도 그리고 사회의 적응력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35세에는 심지어 그 피지컬 헬스 컨디션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초기의 조기 개입을 통해서 디서빌리티, 커그니티브 디서빌리티를 줄일 수 있었고 학업과 직업과 사회에서 성취도뿐 아니라 성인기 건강 상태, 즉 사람의 일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정말 그 경이로운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세라피도 이제 인지치료에 들어갑니다. 운동을 했을 뿐인데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도 머리도 좋게 해준다는 연구, 이거는 이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D 아동들에 대한 피지컬 세라피에 대한 것들도 많이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 오티즘 장애 아동들에 대한 아동들의 연구에서도 스피치 랭귀지 스킬에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하고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피지컬 엑서사이즈를 했을 뿐인데 왜 머리가 좋아질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스터디를 했더니 운동을 많이 시킨 쥐에서 그 뉴로지네시스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뉴로트로픽 팩터인 BDNF 익스프레션과 그 레벨이 상승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운동을 통해서 뉴로플라스티티를 트리거링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 머리 훈련뿐 아니라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시너지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그니티브 트레이닝입니다. 신체적인 운동뿐 아니라 이제 브레인을 피트니스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그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은 스페시픽한 커그니티브 펑션을 타겟으로 한 태스크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컴퓨터라이즈된 트레이닝 도구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머셜한 프로그램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병원에서도 커그메드를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커그메드는 그 워킹 메모리를 타겟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의 크림베르그에서 개발이 됐고, ADHD 환자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연구 보고들을 많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그 소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게 제일 어린 연령대가 4세에서 6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4세에서 6세가 보다 어리거나 인지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서는 이 커그니티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거나 ADHD의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서의 연구는 많이 드물었고, 그 연구 결과조차도 인컨시스턴트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그걸 살펴볼 때 아마도 ADHD에 비해서 이 지적장애 아동들은 커그니티브 스킬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스터디 디자인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텐시브한 트레이닝 외에도 아이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터치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것도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좋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것에 고안해서 태블릿 PC 베이스드 커그니티브 트레이닝 도구인 인지니를 타겟 연령층을 확 낮추어서, 그러니까 3세 미만의 아동들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적용한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특수학교 서울시 교육청 내에 10개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이 에듀케이셔널 프로파일과 언어, 사회성 부분에서 현저하게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병원에서 3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베일리의 멘탈 스코어뿐만 아니라 이 패디의 사회성 그리고 랩탑에서의 매니플레이션, 어텐션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마코세라피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파마코세라피의 그 약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지장애에 스페시픽한 효과를 나타내는 드럭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전적 증후군,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전적 증후군에서 시냅틱 펑션, 커넥션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것이 인지장애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셀룰러 레벨에서의 타겟티드 세라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에 프레자일 X에서 메노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프레자일 X에서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 프레자일 X에서 그 가바 아고니스트인 STX의 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들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표에서 보신 것처럼 프레자일 X의 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프레자일 X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레자일 X는 그 X 크로모솜에 존재하는 FMR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서 FRP 프로테인 생성이 감소되어서 초래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FRP 프로테인은 덴드라이트의 mRNA에 결합을 해서 mRNA에 의한 그 트랜슬레이션을 통한 프로테인이 과다하게 협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프레자일 X에서는 이 프로테인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여기 mRNA에 의한 프로테인 합성이 너무 많아지게 됨으로써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자일 X의 증상 치료를 위한 타겟 포인트로서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의 그 시그널을 억제하는 방법, 과다하게 생성된 프로테인을 억제하는 방법, mRNA의 그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것, 글루타메이트와 상반되는 가바를 더 조절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타겟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도 다운 신드롬의 마이스 모델에서는 가바의 익세시브한 액티비티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블록시키는 가바 블로킹 에이전트를 통한 임상 연구가 로시에 의해서 수차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오티즘 ASD 환자에서도 가바의 시그널링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가바비 아고니스트의 약물 치료를 한 연구 결과 이런 소셜한 비헤비얼 펑션이 증가되었다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의 안타고니스트를 보는 연구로서 다운 신드롬에서의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SD의 환자들 이 121명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아직 그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임상에서 쓰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런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고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인지와 사회성의 향상을 도모했다는 연구에 힘입어서 AS 환자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30명을 대상으로 옥시토신 내절 스프레이를 했을 때 이 사회성이나 리피티브 비헤비어에 그리고 앵자이티의 감소에 효과적이고 이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적었다는 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프라더윌리에서는 그 옥시토신 뉴런의 감소를 확인을 했고 사용을 했지만 별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 내에
그 미생물의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이해를 돕고자 NIH에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친 시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결과 이 리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스타블리시했고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시행을 하여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질환에서 어떠한 일정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데이터를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는 휴먼셀의 10배에 해당되는 한 100조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갖고 있고 휴먼 진의 100배 그리고 밝혀진 그 박테리아의 종만 해도 10,0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기능을 살펴보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분해하고 발효해서 에너지와 메타볼라이트를 형성을 하는데 특히 숏체인 패티 애시드는 이뮨과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런 브레인 펑션과 비헤이비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연구 세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 장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미쥐에서 태어난 새끼쥐에서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 이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면역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뇌세포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이제 이 사이언스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듬해에 다시 같은 팀에서 보고하기를, 이러한 그 면역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 새끼쥐의 브레인에 이런 패치를,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 패치의 흔적에 남긴 그 정도는 나타나는 비정상인 비헤이비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어미쥐의 장내 세균 감염을 항생제로 치료를 하니까 정상적인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세 가지의 연구는 엄마의 태내 그 장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그것은 태아의 브레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즉 임신 중에 엄마의 그 감염과 발달장애 아동의 발생과의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럼 사람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이 309명의 인펀트를 해서 3에서 6개월 사이에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을 조사를 했고 그 아이들이 3세가 됐을 때 발달 평가를 했더니 아이들의 파인 모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퍼스널 소셜 스킬과 굉장한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브레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고, 이 브레인과 것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에 기반을 한 그 트리트먼트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7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후 6개월 동안 프로필락틱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팔로업을 했더니 주지 않았던 군에서는 ADHD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약 17%에서 발생을 했는 것에 반하여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준 군에서는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어릴 때 주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 비헤이비어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예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와 다이어트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함께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피시스를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게 이제 이식을 해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GI 심텀을 갖고 있는 오티즘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이
그 피시스를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증상들이 모두 개선이 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뉴로 모듈레이션도 매우 힘이 있는 토픽이 되겠고, 이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시행했던 TDSS의 효과에 대한 프리리미널 리포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SS를 13명의 아동들에게 두 군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을 때, TDSS를 시행한 군에서 이런 베일리의 평가의 멘탈 인덱스 스코어뿐만 아니라 언어나 그 사회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저하게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어렌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때로는 그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 연구를 통해서 뉴로날, 케미컬한 베이스에서 바이올로직하게도 그 베네피셜한 그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연구자들은 페어런트가 인볼브된 인터벤션을 시행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인터벤션은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트리트먼트 옵션들을 적절하게 컴바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텐시브하고 인테그레이티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더 좋은 아웃컴, 그리고 부모가 인볼브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분야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지속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